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자, 팔자 상담 하기 하자. 이번 시간에는요,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점이라는 거, 그 글자의 뜻과 우리가 말하는 명리, 사주팔자와 점은 어떤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점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복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정자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둘 다 똑같은 점인데 얘는 이 복이라는 말은요, 하늘을 꿰뚫어서 하나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자에다가 입구자가 붙었죠. 사람이 입으로 물어볼 때 답변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묻고 답하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전복자에서는요, 어떤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라면은 이 물을 점자에서는 묻고 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글자상의 의미. 예, 우리가 원형이정에서 말하는 고들정자라는 말이 있어요. 고들정자. 네, 이게 무슨 글자냐? 요거를 파자풀이 하시면은요, 이렇게 물을 점자 플러스 조개패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점을 칠 때는 조개를 내야 된다. 여기서 조개라는 거는 옛날의 화폐 단위,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옛날. 예, 그렇죠. 하은주 그때 얘기,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그 당시의 화폐 단위.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개 갖고 화폐의 어떤 그 기준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제자 할 때 우리가 재물제자 할 때 조개패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가, 지금은 종이잖아요. 종이에다가 문양을 인쇄했죠. 그 당시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조개 같은 거 거기다가 뭔가에 문양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뭐를 했겠죠. 예, 그것까지 저도 몰라요. 다만 조개가 화폐의 단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칠 때는 돈을 내는 게 그것이 곧다, 옳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점을 칠 때는 돈을 내야 될까? 이게 이제 점의 원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채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전복자에다가 빛의 자. 자, 복채. 네.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복복자에다가 빛의 자. 이것이 복채입니다. 왜 빌릴 차자가 들어갔느냐? 예. 빌린다는 거는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저기 수업을 듣는 선생님 중에 한 분한테 무언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저는 그 빌린 거에 대해서 뭘 내야 되죠? 이자를. 그렇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빌리는 거고,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지불하는 게 이자라고 배웠죠. 같은 원리예요. 자, 저는 점을 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점을 칠 줄 아십니까? 칠 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잘 친다고 분은 볼 수 없겠죠. 예. 왜냐면은 저보다 잘 치는 분이라면 제 강의를 들을 리가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는 치는 사람이고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점을 칠 때는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 기운을 빌려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자, 일단 지우고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 하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객이 있어. 자, 객이 나한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나는 답변을 해야 되죠. 답을. 자, 그래서 내가 하늘에게 무엇을 상납을 하느냐? 내 영적인 힘을
수련이나 이런 거를 명상이나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 힘을 쌓았다면은요, 그 영적인 힘을 하늘에다가 대가로 줘.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무언가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여쭤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점을 치는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주역점이나 육효점이나 이런 식으로 점 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답을 주겠죠. 하늘은 뭘 갖고 가냐? 내 영역을 갖고 가요. 네. 그러면 나는 요 답을 받아서 이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 줬죠. 그 이 사람은 나한테 비추진 거야. 그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복채를 낸다. 예. 소위 말해서 복채를 낼 수밖에 없다. 이 복채를 안 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복채는 부모 자식 간에도 떼어먹으면 안 되고 대신 내주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왜? 그것이 옳다. 그것이 곧다. 왜? 복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물을 복자에 전복자잖아요. 전복자에 물을 점자, 점을 쳤을 때 그 대가로서 점을 친 사람은 영역이 소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소모가 된 만큼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게 그게 재물로서, 돈으로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글자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복채, 점을 물어보고 대가를 안 치르면은 그 사람의 복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사실은 복채는 떼어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도 나는 떼어먹을 거야 하면 떼어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자기의 복이 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복채가 복복자, 복채.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칠 때는 돈을 내는 것이 옳다 해서 그게 고들정자, 오를 정자. 원형 이정에서 말하는 고들정자의 정자가 바로 점을 칠 때의 대가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이제 글자상의 의미였다면, 자, 다음에는요, 명리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무슨 말이냐? 명리는 뭐고 점은 뭘까? 예. 자, 명리라는 거는요, 사주팔자. 그러니까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기둥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덟 글자, 소위 말해서 사주, 팔자죠. 네. 요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길흉화복이라든지 재물과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굳이 얘기하자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의 줄거리, 스토리라인 이런 거를 보는 게 명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의 사주가 이제 있다고 칠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유, 신미, 또 기유, 그다음에 을에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명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요, 저는 1969년도 음력 6월 달, 그 다음에 날짜로서는 20일, 그 다음 밤에 해시에 태어났다. 이게 저의 그 DNA 지도예요, 일종의. 연월일시를 갖고 이 사주를 갖고 보는 게 이게 명리야. 그래서 명의 이치를 추론하는 게 명리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이고 줄거리라고 했잖아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요약본 같은 거를 교감도 마냥 이제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 보면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게 명리라면은 점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점 찍는 거. 예, 점이 보이시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장을 다 쓰고 마침표를 찍어야지 끝나는 거죠. 자, 점은 한 점으로서 마무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하고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리라는 거는 조건절이 붙어요. 똑같은 사주팔자가 있어요. 이 사주가 해외에서 살았을 때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국내에 살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살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후라는 연에 있는 비견이 큰 역할을 못해요. 네. 근데 해외를 안 갔다. 그러면 연에 있는 기후가 역할을 하죠. 그러면 내 앞에 또 비견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비견 때문에 뭐를 해도 국내에서는 1등 하기가 어렵다. 2등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조건절이야. 그런데 이 사주가 해외를 갔으면은 그때는 비견이 약화되니까 네가 1등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사업적인 걸 해서 돈을 번다. 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고 무엇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조건절이 붙는 게 명리학이라면 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점이라는 건 뭐냐? 마침표 딱 찍는 거라고 했죠. 그럼 뭘 찍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습니다. 둘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자, 이러면은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 명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주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 사주팔자를 갖고서 운의 흐름을 추론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산다, 결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사주팔자를 모른다. 그럴 때 점은요, 결혼을 한다 못한다 콕 찍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만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은 자,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한다 만다 거기에 대해서만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때 잘 살까 못 살까, 끝까지 해로를 할까, 중간에 아픔을 겪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점을 쳐야 돼. 그 다음에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점으로서 막막합니다. 예. 그럴 땐 명리를 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잖아요. 사주팔자를 통해 갖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사주에서 어떠한 타입의 여자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간다, 이런 추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대략 언제쯤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결혼할 사람하고 두 사람의 궁합을 놓고 보면은 아, 요 두 사람은 언제 한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주가 둘 다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언제 자식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시 남편이나 부인이 언제쯤에 부부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추론이 되는 게 이게 명리학이라면, 점이라는 거는요 사주팔자가 없어도 상관없어. 물어보는 건 답변이 다 돼. 다만 단답형이에요.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A와 B가 사랑을 하는데 이별을 하겠습니까? 계속 만나겠습니까? 자,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 없으면 답이 안 된다고 했죠. 점에선 답이 돼. 요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아니, 계속 만납니다. 이렇게 답이 되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어졌다고 했을 때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명리에서는 언제쯤에 헤어졌을 때 다시 몇 년 후에 또는 언제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에서는 그게 아니야. 왜? 당장에 요 좁은 근시안적인 것만 다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딱 거기만 나오는 거야. 거시적인 거는 명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유를 하느냐, 망원경과 현미경에 대한 비유를 해요. 멀리서 보는 거 멀 원자니까 망원경이죠. 그다음 현미경은 뭐예요? 예, 미세한 거를 보는 게 현미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이라는 거는 근시안적인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점이 답이 된다면은 멀리 보는 거는 명리가 답이 됩니다. 자, 근데 물상 명리학에서는요, 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돼요. 네. 물론 제 실력은 아직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우리 스승님이나 그 외의 스승님 같은 수준이 돼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톡 까놓고 말해서 물상은 가능하지만 내 실력은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거는 가끔 저도 점을 볼 때가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제가 상호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점 is. 예. 다시 말하면은 점이다. 네. 왜 점이라고 했으냐? 물상을 배우기 전에는요, 명리학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명리학을 가르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대부분 하는 말이 세상에 다 맞는 학문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요만큼은 맞고 이 부분은 안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입시 같은 거는 굉장히 내가 잘 볼 수 있지만 연애운은 못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격이나 연애운은 되게 잘 맞추지만 입시는 잘 못 본다. 이렇게 부분 톡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나름의 솔직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왜냐면은 본인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저 역시. 그래서 제가 격구용신 배웠다가 신살명리 배웠다가 육친명리 배웠다가 명리 갖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홍목기문 배웠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문등과 신수결,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국기문이라고 하는 연국기문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 물론 이제 점의 종류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걸 저런 걸 배웠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명리학이라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태초에 모든 것은 점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점이다 라고 옛날에 상호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간판도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월천지 명리학당, 정확히 말하면 물상명리학당인데 아직은 내가 물상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FM대로 쓸만한 실력이 안 돼서 현재는 그냥 월천지 명리학당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당시에 제가 물상을 모를 때는 모든 것은 점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러면서 왜 그러면 점을 냅두고 다시 물상을 하느냐? 되니까요. 물상 갖고. 자, 점만 갖고는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당시 얘기할 때 혹시 못 믿으실까봐 이렇게 증거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일간스포츠에 실려있던 김세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쓰던 이름이고요. 동재 이성춘 선생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별자리 운세를 제가 했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제가 이 점으로서 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월드컵 당시에 히딩크의 생년월일 중에서 신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상대팀 감독들, 그 사람들의 사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그 사람들의 그 양력 생일 정도, 시간은 역시 모르니까. 그럴 때 최종적으로 뭘로 봤었느냐? 점으로 봤었죠. 6효점으로.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승패 묻는 6효점도 한국 승리로 나와서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은 그만큼 사주가 없을 때는 점으로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사주가 있으면 당연히 사주 갖고 추론을 해서 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점이라는 게 마침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는 사주팔자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없을 때는 점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점의 종류는. 자, 가장 흔한 얘기로 혹시 이런 거 해보셨어요? 어릴 때 왜 좀 지저분하겠지만은 이렇게 손 이렇게 놓고 침대 뱉고 이렇게 톡 쳐서 뭐 침이 튀는 방향을 갖고 길 잊어버렸을 때 왜 이쪽 방향으로 가자 하는 거 해보셨죠? 또 한 가지 신던 거 고무신, 그렇죠? 휙 하고 던져서 고무신 휙 해서 떨어지면 저쪽 방향으로 가보자. 자, 이런 것도 점이에요. 그 다음에 바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거는 이제 풍수에서 할 때 수맥 탐지기 할 때 하는 그 추인데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실에다가 바늘을 매달았었어요.
그래서 그 바늘을 매다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특히 이때 바늘점을 언제 봤냐면은 임산부,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처럼 어떤 산부인과 그 시스템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걸 놓고 아들이나 딸이나 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 딸이고 원형을 이루면 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는 게 또 바늘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역시 이게 수맥 탐지기죠. 자 이걸 가지고도 점을 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모이면 일이 풀어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일이 안 되고 벌어지면은 이거는 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점을 볼 수가 있었고 자 이런 사소한 점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점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단시점 그러니까 자 단시점과 시진점과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학문으로 보는 점이라는 거는 단시점은 뭐냐면은요 즉시 물는 거야. 즉시 그 단정적으로 그것만 딱 답하는 게 단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게 6효점. 예. 그 다음에 뭔가를 딱 물었을 때 바로 답하는 거 아까 뭐 바늘점부터 해갖고 이런 거 다 단시점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시진점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12시진 24시간을 지금은 24시간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요거를 12시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액 이렇게 12가지 시진으로 나눴죠. 자 그래서 그 시진 내에서는 또 비슷해요. 원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연월일시라고 했죠. 그래갖고 자 손님이 내방객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오늘 날짜 예를 들면은 지금이 뭐 2020년도 그러면은 경자년이고 그 다음에 김용월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일진이 신유일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죄송합니다. 뭐 오시다. 예, 그러면은 병신합 순위과는 임진, 계사, 갑오시. 네. 자 이러면은 갑오시라는 요 시진에 문제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서 어떤 그 국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뭐 유김이 됐든 기문둔갑 시가기문이 됐든 요 시간을 갖고서 나머지를 교량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왜 제갈공명이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뚝 하고 떨어졌더니 갑자기 제갈공명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뭐 누군가가 죽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이 사람 뭐 점쟁이야? 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시진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맞춰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걸 갖고서 국을 짜갖고 교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제 뭐 연국기면 갑오신으로 해서 신과 신이 복음이 됐다 어쨌다 하는 식으로 그 국을 짜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국가에 무슨 사태가 생겼구나 누가 죽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진 내에서 물어볼 때는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답변이 가능합니다. 네, 그것이 중국의 두신회라는 분이 있죠. 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드러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이 시가기문에 대해서는 그분이 최고가 아닐까. 예. 두신회 씨라는 중국 분이요. 실제로 일화를 두신회 씨의 그 일화를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누군가와 같이 기차를 타고 갔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물건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것이 몇 마리가 들어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개를 운반해요. 이제 바닷가재 그 바닷개 개. 근데 그 개가 몇 마리는 죽어 있고 몇 마리는 살아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이 점을 잘 쳤다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재산 선생님은요
옛날에 이 명리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잘 하셨어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 일하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떡을 갖고 있는데 그 떡이 몇 개가 들어있다는 둥 이런 거를 이제 사주팔자 명리 갖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주를 갖고 물어보고 나서 그걸 갖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진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월일시 중에서 이 시간, 요거를 가지고 점을 치는 게 시진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유김이라든지 연국기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시점은 육효나 뭐 매화역수라든지 주역을 갖고서 주로 이제 주역에서 파생되어 있는 점이에요. 예. 그런 거에서부터 점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어떤 사람이 점이 잘 맞을까요? 영령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수련을 많이 했거나 명상이나 요가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영역이 있거나 그 다음에 타고난 신기가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영역이 보충이 안 되면은 점은 그 다음부터 안 맞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뭐 승부차기까지 해갖고 4강까지 쭉 한 번도 안 틀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맞췄었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이 기사에 보면은 뭐 사주팔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경기장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했지만 최종적인 건 뭐냐? 점이었죠. 왜? 연월일시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와 상대 팀 세요와 응요를 놓고 점을 쳐갖고 결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4강까지 안 틀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근데 문제는 명리 실력이 안 돼요. 그 당시 제가. 예. 왜 그러냐면 2002년도면은 지금이 2020년도니까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제가 아마 30대 뭐 하여튼 뭐 산수를 잘 못하니까 나이가 하여튼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당시 한 34쯤 됐을까요? 뭐 당시의 명리 실력이라는 거는 그냥 격국용신, 그 다음에 신살명리, 육친명리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게 어떤 수준이냐?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맞출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의 틀은 못 봐요.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명리라는 건 거시적인 걸 봐야 되는데 격국용신으로 거시적인 게 나올 것 같지만요. 이러면 또 싸움이 되려나? 격국용신은 제외하고 괜히 뭐 내게 옳다고 남의 걸 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격국용신은 제외하고 격국용신 하는 분들한테는 일단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제외할게요. 신살명리는 그것도 역시 일진이에요. 그날 일진을 갖고 오는 내방객이 왜 왔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신살명리고, 그 다음에 육친명리는 어떤 가족관계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업을 했을 때 되는 사주냐 안 되는 사주냐,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냐, 어떤 그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 맥락 이런 거는요 원국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단답형은 육효 갖고 답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나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이런 단답형만 물어보면 문제될 게 없는데 전체를 다 물어보잖아요. 그럼 명리 갖고 안 되니까 그 전체를 다 육효 갖고 점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영역을 제가 수련을 많이 하고 모아놨다 하더라도 하루에 점을 몇백 번을 쳤어요. 나중에는요 머리가 두통이 말도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손님이 오면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손님 오는 거를 이제 예약이 많다고 안 받았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점이라는 거는 영역이 없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배워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적인 이 신기가 강하거나 예를 들면 신을 받으려다 말다 집안 내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해도 돼요. 물론 채워야 돼요. 하면서도.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 명상, 단전호흡, 요가 이런 영적인 수련을 하신 분들은 점을 쳐도 됩니다.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위 말해 영역이 바닥이 나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계속 채워야죠. 그럼 한동안 점을 봉인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이 6초점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연국지문을 배웠던 겁니다. 네. 뭐 연국지문으로 조금 자랑 같지만 예전에 왜 나루 공중 폭파됐다는 거, 그거 이지 김은둥갑이라는 카페에다가 제가 미리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나루 공중 폭파된다는 거 그때 세원 X라는 저기 네임으로 올렸으니까요. 연국지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맞추는 거 이런 거는요, 육효나 연국지문 때문에 그건 자신이 있었어요. 맞추는 것 자체는. 그런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철학이 없으면은 맞추는 건 의미가 없거든.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을 보고 이 사람의 명을 갖고, 예를 들면 충무공 이수신의 명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의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명을 먼저 보고 나서 세부적인 걸 볼 줄 알고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점은 그런 것이 없어. 철학이 없어. 그냥 된다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자, 제가 만약에 뭐 지나간 얘기니까 이게 의미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이 저한테 손님으로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명조를 봤을 때 이 사주는 정치를 하면 대통령을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꼭 해야 된다라면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점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왜? 당시 저도 점을 쳤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 당시 이회창 씨와 노무현 씨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까?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주변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었고, 예. 자,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나오지만 명리에서는 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점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된다만 생각하시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사하는 걸로 나왔어. 자, 그러면은 이사는 할 수 있는데 이사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 문제는 안 물어보면 점을 못 치잖아.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명리는 이사를 하면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좋은 일이 또는 어떤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게 명리고, 점은 물어보는 거에만 답변을 해서 콕 찍어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이게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명리와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